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게 2016년에 쓰신 개인 블로그 글 모음이거든요. 아, 벌써 10년 전 글이군요. 네. 근데 이걸 쭉 읽어보니까 와, 당시의 고민들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면서 글쓴이의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당연히 알던 건데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는 경험? 아, 너무 있죠. 발표할 때 특히. 그렇죠. 아니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오래된 질문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느 날 문득 엄청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생각의 씨앗들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 자료들의 진짜 매력은 이게 정제된 글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뭐랄까, 당시의 고민과 깨달음이 날 것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날 것 그대로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잘 닦인 보석이 아니라 이제 막 캐낸 원석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세상과 나를 둘러싼 어떤 거대한 모순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속에서 막 흔들리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침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우는 과정으로 나아가요. 한 사람의 생각이 자라나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단단해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생각의 첫 단추가 바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 글이었어요. 네네. 사실 이거 그냥 말장난 같은 질문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냥 재밌는 수수께끼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글쓴이는 이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이걸 단순한 닭과 달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도는 세상. 아, 윤회. 네, 맞아요. 윤회의 원리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글에 나온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마치 2차원의 개미가 높이라는 3차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요. 아, 급이요. 네,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못 찾는 건 우리가 그 문제보다 낮은 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게 결국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 네. 우리는 늘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뭐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런 식으로 내 기대치나 경험에 따른 상대적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살죠. 하지만 한 차원 위에서 글쓴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분법적인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는 불교적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아,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그건 그냥 인간의 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순환의 고리 안에서는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시각이죠. 그렇지만 그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생활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어렵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힘든데 에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딜레마죠. 여기서 말하는 우주적 관점이 네 문제는 하찮으니까 신경 떠?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건 아니라. 네, 오히려 네가 지금 겪는 그 고통이나 집착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에 가깝죠. 아하. 문제에 그냥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은 다음 글인 개미와 인간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바로 그 개미와 인간이라는 글이죠. 공원 벤치 밑에서 사람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나르는 개미떼를 관찰한 내용인데 묘사가 아주 생생해요. 네, 개미들한테는 그곳이 엄청난 꿀단지지만 동시에 언제 인간의 발에 밟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네, 그런 곳이잖아요. 글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세상도 똑같다고 말해요. 돈이나 권력처럼 달콤한 먹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도 인간들은 마치 미끼를 따르는 물고기나 불빛으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곳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주식시장 개장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모습이 정말 개미들이 꿀단지 발견한 거랑 똑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저를 포함해서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글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인간이 보기에 개미가 어리석어 보이듯 깨달은 존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도 똑같이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아, 닭과 달걀 이야기에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을 배웠다면 개미와 인간에서는 바로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요. 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가치,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어쩌면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한낱 과자 부스러기일 수도 있다는 자각. 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순을 인식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저 개미들이랑 다를까 하다가 네. 정작 은행 창구 앞에서 계좌번호 하나 제대로 말 못하고 버벅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글쓴이의 시선이 바로 그 지점으로 아주 날카롭게 자기 내면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의 긴장이라는 글인데요. 네, 이 글이 정말 솔직해서 좋았어요.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땐 술술 외우는 계좌번호나 주소를 네, 꼭 은행 직원 앞이나 전화 통화 중에 물어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맞아요. 저도 발표할 때 중요한 통계 숫자가 갑자기 기억 안 나서 머리가 하얘진 적이 있거든요. 혼자 연습할 땐 완벽했는데. 남의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섭죠. 네,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정말 솔직한 글이에요. 그래서 글쓴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죠. 긴장하고 흥분하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고요한 곳에서 혼자 명상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요? 바로 전까지는 세상을 관찰하는 철학자 같았다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좋아, 이건 내 문제야. 그럼 난 이제 뭐 해야 하지? 하고 뭐랄까 소매를 걷어붙이는 엔지니어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 아, 관찰자에서 실행자로. 네, 생각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죠. 개미와 인간에서 외부의 먹이에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면 여기서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네요. 결국 외부 자극 때문에 내면의 평온을 잃는다는 본질은 같은데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로 끌어안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 인식에서 해결책 모색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맞아요. 세상과 나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액션 플랜이 나와야죠. 네, 이제 뭘 할 거냐? 글쓴이가 찾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승만부인의 10대 서원입니다. 아, 네. 이게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같은 게 아니에요. 글의 시작부터가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라는 아주 비장한 다짐으로 시작하거든요. 거의 자기 자신과 맺는 계약서 같은 느낌이죠. 일종의 자기 선언. 맞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네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4번 서원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아,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다짐이네요. 그렇죠. 요즘 SNS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이랑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10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글로 남겼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리스너께서도 공감되지 않으세요? 또 6번 서원,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가난한 중생을 위해 쓰겠다. 그리고 8번 서원, 고통에 처한 중생들, 예를 들어 고아나 노인, 병든 이들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같은 다짐들이 이어져요. 이 10가지 서원의 구조를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구조요?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들. 아, 질투나 분노 같은. 네, 질투, 분노, 오만 같은 것들을 다스리겠다는 내면 수행에 대한 다짐이에요.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외부로 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물을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외부적 실천에 대한 약속이죠. 와,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네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닦는 것과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균형,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팔정도에 대한 글이 나와요. 네, 8정도. 여기서 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보통 업보라고 해서 막연히 무섭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훨씬 더 뭐랄까 간단하고 실용적인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법칙 같은 거죠.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과학 법칙처럼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깨달음이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에 대한 메모에서 폭발하죠. 폭발한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 팔정도가 불교의 핵심 실천법인데 단순히 8가지 규칙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삶을 위한 8개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8개의 요소요? 네, 올바른 견해,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 같은 거죠. 아, 그중에서도 글쓴이는 모든 것의 시작점, 그 첫 번째 톱니바퀴인 바른 견해에 완전히 꽂혔던 것 같습니다. 네, 바른 견해에 대한 메모를 보면 엄만이 그대의 진정한 소유물, 유산, 친족, 의지처라는 핵심 구절을 5번이나 반복해서 적어놨어요. 그만큼 강렬하게 와닿았다는 뜻이겠죠? 네, 제가 한번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네. 1. 오로지 엄만이 그대들이 지닌 소유물이다. 2. 오로지 엄만이 그대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다. 3. 오로지 엄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분명한 조건이 된다. 4. 오로지 엄만이 여러분들이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친족이다. 5. 오로지 엄만이 그대가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의지처다. 와,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은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 이 문장을 썼을 때 그 전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만부인의 서원과 팔정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만약 승만 부인의 서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 왓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었다면 팔정도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하우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인 셈이죠. 아, 왓과 하우. 네. 그리고 그 방법론의 첫 단추가 바른 견해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건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되니까요. 내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인과관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네네. 비로소 그 뒤를 따르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질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질투라는 행위가 결국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아니까 저절로 질투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오늘 이 여정 정말 흥미롭네요. 2016년의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의 거대한 모순과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고 네, 닭과 달걀, 개미와 인간으로요. 맞아요. 그리고 일상 속 작은 긴장감에서 큰 성찰을 이끌어내고 대화 중의 긴장? 네,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세워나가는 그 치열하고도 진솔한 과정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의 파편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단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글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오래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각자가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던져볼 만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거든요.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일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네. 이 글쓴이처럼 자신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2016년에 쓰였습니다. 당시 글쓴이의 치열했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네. 여기서 리스너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나 세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찰을 몇 문장으로 기록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은 10년 뒤 당신이 보았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